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박나래 씨 전 매니저가 변호사를 첫 선임한 것이 아니고 교체를 한 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체가 된 매니저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과거 박나래 씨가 굉장히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했었다라는 영상을 제가 언론 기사에서 봤던 것 같아요. 과연 용산경찰서에서의 결과는 어떤가? 아직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박나래 씨와 접전에 놓여 있는 매니저 A씨가 변호사를 교체했다라는 겁니다. 최근 이모 변호사에서 장모 변호사로 변호인을 바꿨는데, 이 강남경찰서에 박나래 씨를 고소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모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했지만 얼마 전부터 장모 변호사가 새롭게 수임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전 매니저 A씨는요, 피고소인으로서 용산경찰서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나래 씨의 사태는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 전 매니저에 대한 것은 각종 명예훼손과 여러 가지 사항으로 박나래 씨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박나래 씨에 관련된 사건이 총 7건입니다. 7건. 그 7건 중에 6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다 전 매니저 A씨가 고소를 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한 건만이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데 그것이 바로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의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6대1입니다. 전 매니저가 6, 박나래 씨가 1. 서로가 주장하는 어떤 고소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박나래 씨를 지목하고 있는 게 6건이고요. 박나래 씨가 대항하는 것은 단 1건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 박나래 씨와 관련된 많은 사태가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앞선 몇 개의 영상 앞에 그런 내용을 전달해 드린 바 있어요.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가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뭐 개인정보 위반이었다, 유출이었다, 이것과 관련된 것에 의해 사실상 무혐의 판결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나래 씨의 집을 급습하여 빈집 처리를 했던 절도범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박나래 씨와 관련된 스스로에 대한 결백함만 증명을 해낸다면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방송가에 복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사가 보이실 거예요. 박나래 또 검찰 송치가 됐다. 여러분, 검찰 송치가 뭡니까? 맞습니다. 이 검찰 송치라는 건요, 경찰 측이 이거 문제 있다, 박나래 씨에 관련된 이 사건 제가 검찰로 올려 보냅니다. 이게 바로 검찰 송치란 말이에요. 6건 중에 벌써 3건이 검찰 송치가 됐습니다. 이게 벌써 3번째거든요. 이번에는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14일날 서울 강남경찰서는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이 기획사는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체부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박나래 씨가 이것과 관련하여 벌써 3차 검찰 송치가 됐다는 거예요. 왜 기획사 설립 절차를 다시 추진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등기이사 지위와 관련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와서 1인 기획사 설립 절차를 다시 한다, 이 얘기입니다. 박나래 씨 측의 관계자는요,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매니저 A, B 두 사람이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었다. 약 한 달 전 두 사람에 대한 등기이사 말소, 취소 절차가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는 1인 기획사 등록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절차는 단순한 법인 정비를 넘어 박나래의 독자적인 연예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전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이 이어지며 회사 운영과 행정 절차에도 적지 않은 제약이 있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회사의 등기 이사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해소가 되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데 현행법상 이 문체부에 정식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등록 과정에서 회사 대표와 등기 이사들, 전 매니저들이었죠. 이들의 동의와 함께 여성 관련된 범죄 경력 조회서 등 법률이 정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해요. 하지만 박나래 씨의 경우 회사 법인이었던 등기이사 명단에 전 매니저 A, B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고 양측이 갑질 의혹과 횡령 혐의 등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이어오며 관련 서류를 정상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말소, 취소 처리를 해서 두 사람을 이사직에서 뺀 거죠. 근데 이게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박나래 씨는요, 서울 강남경찰서에 특수상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여러 고소장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진정서가 접수가 됐고요. 근데 박나래 씨 측은 이 모든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여지껏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맞고소를 한 거죠.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나래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1인 기획사 미등록한 거 우리가 소송 진행 중인 매니저들이 이사로 돼 있어서 관련 서류를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1인 기획사 미등록 사태가 퍼지기 전에 이미 작년 2025년 9월 달부터 연말까지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는요, 미등록 운영이 알려진 지 7개월이 넘었고 정부의 계도 기간도 끝이 났지만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 박나래 씨가 이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가 됐잖아요. 만약 박나래 씨 측의 주장대로 전 매니저들이 이사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걸 하기가 애매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왜 검찰 측으로 송치가 됐을까요? 그쵸?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충분히 계도 기간 안에 앞에 본인들이 이야기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말소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있었던 거 서류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말소 처리를 했다. 약 한 달 전에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았냐라는 시선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경찰 측이 무지하지 않는 한 이런 재반 사항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있다라고 검찰에 송치했다라는 건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박나래 씨 측이 1인 기획사 미등록을 했다라고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계도 기간에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죠. 결국 박나래 씨는요, 검찰로 넘어간 것만 3건입니다. 특수, 명예, 1인 기획사 3건으로 벌써 6건 중에 절반이 검찰로 송치가 됐어요. 자, 물론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고 해서 박나래 씨가 무조건 법적 처벌을 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보면 특수상해 넘어갔죠. 그리고 1인 기획사 넘어갔죠. 그리고 하나가 더 뭐 있었습니까? 명예훼손이 있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3가지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6건 중에 벌써 3건이 넘어갔다라는 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매니저들이 주장했던 술잔을 집어 던져서 다쳤다라는 특수상해, 허위사실을 박나래 씨가 막 얘기했다라는 명예훼손, 그리고 1인 기획사 미등록까지 굵직굵직한 사건 중에 2건이 포함되어 있고 1인 기획사 미등록은 별도의 사건은 아니지만 매니저들과의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폭로 과정에서 나왔던 1인 기획사 미등록이었겠죠. 왜냐하면 매니저들 본인을 이사로 등재해놨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애당초 주사위모 의료법 위반은 나중 얘기고요. 매니저들을 상대로 했었던
갑질 논란입니다. 정말 다치게 했느냐? 검찰로 송치가 됐네요. 두 번째, 이들이 허위 사실을 명예훼손을 했냐 매니저들에 대해 그것도 검찰 송치가 됐네요. 이 두 건만 만약 혐의가 입증이 되어 유죄 판결이 난다면 박나래 씨는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행기획사가 늦어진 이유는 소송으로 전 매니저 이사직 해임을 이제 했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형사법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박나래 씨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뭡니까? 기사를 보면 이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특수 상해가 아닙니다. 특수 상해가 아니에요.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보이시죠? 제가 차마 유튜브 정책상 말하면 애매할까봐 정확하게는 말을 안 할게요. 특수 구타 정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혐의가 인정이 되어 검찰로 송치가 됐거든요. 이거 진짜로 혐의 판결이 나면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지만 5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것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자, 제가 거짓말이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딱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죄는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떡하니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단체 여러 명이서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어떤 타격을 줬을 때인데요. 결국 박나래 씨가 들고 있던 술잔을 집어 던졌고 그걸로 인해 매니저가 다쳤지 않습니까? 해당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항목죄에. 그래서 검찰로 송치가 된 겁니다. 지금 벌써 3건이나 박나래 씨는 검찰에 송치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앞에 말씀드렸던 저 특수 구타죄라고 하겠습니다. 저것이 송치가 됐다라는 건요, 이 박나래 씨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라는 얘기입니다. 징역형이 나올지 벌금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전 매니저들이 합의를 봐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빨간 줄 끄인다고 하죠. 전과 혐의가 박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과 똑같거나 그 이상의 페널티를 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방송 복귀는커녕 사회적으로도 박나래 씨의 이 입지가 굉장히 좁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15억 자택에 도난 사건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 전에 다른 문제가 있었다라는 기사 내용을 제가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내용을 살펴보면 박나래 씨가 이미 이태원 자택에서 누수 문제가 있었다라고 밝힌 바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누수가 있다라고 구해줘 홈즈 예능방송에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비싼 집들이 소개되던 중 누수로 천장 일부가 내려앉은 빈집이 공개가 되자 변수가 많은데 누수를 잡아 3년째 살고 있다 라면서 누수를 잡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를 통해 당시에도 단독주택의 일상을 공개하고 있었고 손볼 게 정말 많다. 4년차를 못 견디고 나가면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지만 나는 주택이 너무나 잘 맞는다 라고 애정을 드러낸 바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박나래 씨의 이 수십억에 달하는 이태원 자택, 근저당이 잡히긴 했지만 이번 주사 임무 사태와 매니저들과의 논란으로 인해 빚을 지거나 금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가 다른 것이 아닌 이런 예능 방송을 통해 수십억 이상의 추정되는 건 100억도 넘는다란 말이 있죠. 그런 엄청난 자산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런 방송 활동이었는데 이 방송 활동이 사실상 이제는 어려워졌고 박나래 씨의 수십억 자택을 매입할 수 있었던 그 엄청난 자본력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태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박나래 결국 거액 위약금을 물게 되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나래 씨가 문제가 된 이유는요, 잘 보셔야 하는 게 주사임무 사태가 아닙니다. 매니저와의 분란, 매니저에 대한 갑질, 그리고 상해 관련된 의혹으로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박나래 씨가 결국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근저당권 설정은 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미 넘어갔지만 중요한 건 이 당시에 박나래 소속사도 법인이 존속 중이지만 최근 주소지의 사무실 간판이 철거가 되고 상주 인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말도 나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나래 씨의 나래바가 방송을 타며 유명해졌고 그것이 결국 박나래라는 스타를 만들어냈었는데 자, 이 과정에서도 매니저들에 대한 노동 착취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박나래 씨가 이런 모든 방송 활동이 접어들게 되고 특히 이 주택담보대출도 한 10억가량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뭐 실제 강제집행과 압류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위약금은커녕 위약금 이후에 방송 복귀도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무고함을 드러내도 많은 분들에게 미운살이 박혀있는 박나래 씨의 이미지인데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위약금은커녕 앞으로 방송 활동이 다 끊겨버릴 겁니다. 사실상 은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수십억 이태원 자택과 화려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래바를 운영하면서 엄청나게 비싼 와인, 술 다 마시고 먹고 노는 모습이 예능에 공개가 됐지만 예능에 공개되지 않은 박나래 씨의 사생활적인 부분도 화려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수임료가 최소 5억 원이다. 자존심이 뭐라고 박나래 전 매니저 변호인의 직격탄이 터졌다라는 기사 내용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박나래 씨 전 매니저 교도소행 가능성도 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지금 논란의 주인공인 박나래 씨 전 매니저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요. 그래서 법무법인 강심 대표 변호사인 장현호 변호사가 전 매니저가 자신에게 연락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박나래와 매니저 사이 분쟁에 대해 내가 영상을 찍어 올린 적이 있다. 그 영상을 보고 매니저 중에 한 분이 저희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싶다며 연락을 주셨다. 저희가 대리인으로 열심히 사건을 수행해드리도록 결정이 났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적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니저에 대한 상해, 갑질 논란이 만약 유죄 판결이 난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징역형을 짧게라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 매니저가 선임한 변호사가 이미 선임되기 한참 전에 영상을 만들어 올렸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댓글 반응을 살펴보니 야, 이러다가 연기자는 활동을 못하고 매니저는 실형 나오는 거 아니냐?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변호사가 영상부터 찍어 올린 거 조금 이해되지 않는다. 여론전 하지 마라. 박나래 씨 힘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댓글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엔 어떻습니까?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의 갈등은 이제 극으로 달했고 둘 중에 한 측은 교도소로 갈지도 모른다. 이런 법조계의 해석과 여론의 분위기가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박나래 씨를 둘러싼 많은 의혹과 또 다른 최근 근황 소식도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사 이모 A씨는요, 난치병으로 고통받았다라며 7년 만에 재수술한다 라는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거 방송인 박나래 등 유명 연예인들에게 무면허 불법 의료 시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주사 이모 A씨가 난치병에 걸렸다라며 자신의 잠잠했던 SNS에 다시 최근에 일상과 근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요즘엔 집 밖에 나올 일이 병원 진료밖에 없다. 미뤄놨던 수술 날짜를 잡았다. 지난 2019년도 극심한 통증으로 주사 시술과 진통제조차 효과가 없었고 결국 수술을 선택했었는데
17년 만에 다시 수술을 받게 되었다. 완치할 수 없는 난치병이라고 하더라. 그 어떤 말에 찰 송치. 전 매니저는 이긴다라고 했던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마저 갑질을 인정하였다. 박나래의 활동 복귀 가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용을 살펴보면 매니저를 상대로 손찌검과 현실적으로 박나래 씨가 무엇 하나라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조금 유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됐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매니저 갑질 의혹에 대한 사건이라도 이 사건화가 되지 않아 검찰 송치가 되지 않고 기각이 됐다면 아마 남아있는 주사 이모 사건도 박나래 씨 주장이 결백하구나, 사실에 가깝구나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며 실제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줬을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결국 매니저에 대한 갑질과 이 손찌검 의혹은 사건화되며 검찰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굉장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경찰이 매니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대중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당분간 연예계 복귀가 불가능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술잔을 바닥에 던졌다라는 석연치 않은 해명이 경찰의 이 기소 의견과 대중의 정서를 더욱 악화시켰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사 이모 논란 역시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 매니저들은 녹취 등을 근거로 박나래 씨가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사 이모가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박나래 씨가 서울 자택은 물론 일산에 위치한 주사 이모의 자택, 이동 중인 차량 내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액 주사를 맞는 등 불법 시술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라고 폭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나래 씨의 복귀 시기는 향후 검찰 수사 단계에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대중이 원할 것이고 대중들이 원하지 않은데 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던 이휘재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휘재 씨를 복귀시키려는 방송가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대중들의 반발이 엄청났던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휘재 씨는 형사처벌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박나래 씨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사실상 은퇴가 아니겠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박나래는 가고 다시 살찐 김신영이 돌아왔다. 제2의 전성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앞선 박나래 씨의 영상을 최근에 올렸을 때 나왔던 이야기에도 김신영 씨가 함께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박나래 씨가 최전성기를 달리고 또 이번 사태로 인해 사실상 활동 중단이 돼버린 상황 속에 다시 살이 찐 김신영 씨가 이제 박나래 씨의 빈자리를 채워나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동안 방송 활동이 뜸했던 그는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하여 각종 예능에서 활약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편안한 입담과 생활 밀착형 캐릭터, 한층 여유로워진 분위기까지 더해지며 시청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제일 중요한 건 박나래 씨가 메인으로 있었던 박나래 사태가 방송가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현재는 매우 조용한 상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박나래와 매니저 간의 다툼, 불법 의료시술 논란,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이 줄줄이 소환이 됐고 그 안에는 그룹 샤이니 멤버의 키, 전현무, 유튜버 입짧은 햇님 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불거진 지 어느덧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관련 인물이 많고 각각의 주장에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에 계속되는 추가 조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무엇 하나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키가 복귀를 했죠. 그리고 주사임으로 불렸던 인물은 전현무 씨를 향해 또 다른 저격성 글을 올리며 후폭풍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샤이니 멤버의 키가 6번째 미니 앨범 오는 6월 1일 날 발매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발매가 됐고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